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분이지만 생각보다 사진만으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얼굴보다는 그의 작품들로 도배가 되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미켈란젤로에 이어서 그의 라이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창의성을 소개합니다. 동시대 그의 라이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재다능한 천재로 알려진 이 다빈치의 주 종목은 화가, 즉 그림이었죠. 그러나 그의 그림으로 확인된 현재 남아있는 그림은 20점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스케치가 유명하죠. 사실 그가 작품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은 배경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남성 누드를 즐겨 그린 그는 당시에 큰 죄로 여겨진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어 큰 고초를 겪게 되었죠. 그로부터 이제 그 개방적인 그의 성격이 바뀌어서 비밀리에 작품을 만들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멋진 남성의 조건인 키, 목소리, 외모 모두를 갖춘 다빈치. 그러나 신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타고난 천재로 알려진 다빈치지만 어린 시절에 고난이 그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오나르도는 혼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숙부 밑에서 자랐죠. 정규 교육도 당대 지식인들의 언어인 라틴어 수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호기심, 관찰을 통해서 이것저것 남다른 시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당대 최고의 화가인 베르큐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이 그림 그릴 때 얘기죠. 왼쪽 주변부에 천사 부분만을 간신히 맡은 다빈치. 자, 스승을 놀라게 한 미술 기법을 이때 개발해냅니다. 당시엔 주로 계란을 도구로 활용했는데 색이 둔탁하고 생기가 없게 보였습니다. 다빈치는 이때 계란 대신 기름을 한번 활용한 소위 유화 기법을 시도한 것이죠. 당대 최고 화가인 이 스승의 작품 귀퉁이 부분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다니 대단하죠. 그것도 연습생이 처음으로 그리는 시도라니까요. 어쨌든 다빈치는 당시 생계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성공한 영화배우가 연극할 때 생계 차원에서 이것저것 안 한 게 없습니다 라고 회고하는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런데 다빈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해부학에서 쌓은 그 경험을 토대로 특별한 표정이 나오는 그 실필줄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창조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라 그러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라. 그리고 또 익숙한 것을 항상 낯설게 보라. 자, 여기서 다빈치가 주로 애용한 창조의 기법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라였습니다. 당시 베네치아 강이 범람하는 일이 잦았는데요. 시에서 다빈치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해달라는 거죠. 자, 베네치아 강둑의 어떤 이 흐름을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자, 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다빈치는 혈액을 연구하던 중에 혈액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인 심장 판막이라는 걸 새롭게 봅니다. 이 심방에서 혈액이 이제 나온 게 몸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시 심방 속으로 역류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제어하는 우리 몸속의 신체 어떤 기구가 있죠. 심장 판막이라는 거. 자, 심장 판막을 이 베네치아 강에다 한번 갖고 오면 어떨까?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만든 게 뭘까요? 한번 나갔던 물이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네, 그게 바로 오늘날의 댐이라는 거죠. 자, 세계 최초의 댐의 이론적인 설계를 처음 만들어낸 다빈치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낯선 것에서 어떤 속성을 자기 현재 고민으로 연결해서 창조를 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스티브 잡스는 MP3 플레이어나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에게 창조란 무엇일까요? 네, 남의 것의 특정한 요소를 자기 것으로 교묘하게 가져오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원천을 생각하지 못하게 교묘하게 훔쳐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교묘함이란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어떤 심플한 단순한 디자인 같은 걸 입혀갖고 사람들이 어디서 베꼈지라는 걸 잘 생각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창조였죠. 이러한 연결하는 사고를 우리는 유추라고 하죠. 유비추리의 준말이었습니다. 자, A라는 어떤 과제로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유사한 분야의 B라는 대상을 우연찮게 봤는데 그냥 넘기지 않고 B의 어떤 속성인 작은 스몰 b를 혹시 내가 현재 고민하는 A의 어떤 A라는 속성으로 좀 이걸 연결하거나 훔쳐올 수 있을까 해서 힌트를 얻어 신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유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외부에서 어떤 벤치마킹, 힌트를 얻어서 나의 현재 익숙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 유추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실제 유추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어폰 업체 상품 개발자인데요. 두 줄이 자꾸 꼬인다 이런 컴플레인이 걸려와서 제가 우연찮게 옷가게 봤는데 여기도 두 줄이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지나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어떤 자크라는 거 하나요? 요 두 줄이 한 줄이 됐다가 두 줄이 됐다는 여기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자크 고리입니다. 요 고리에 의해서 위로 올리면 한 줄이 되고 밑으로 내리면 두 줄이 되는 이 고리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죠. 이어폰 줄에. 그럼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 고리에 의해서 오늘 다 이제 음악을 들었으면 위로 올리면 한 줄이 되죠. 밑으로 내리면 그 다음날 음악 듣기 위해서 두 줄로 내리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꼬임을 방지한 개발, 유추라는 우리가 개념을 활용한 겁니다. 자, 이러한 유추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다양한 것을 접해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연상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도 다빈치가 이렇게 강하게 갖고 있는 속성, 개인기였습니다. 자, 이런 연상력 테스트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네, 답만 말씀드리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브레이지어 광고입니다. 예. 그 다음 이 그림은 어떤 광고일까요? 네, 구강 청결제 광고입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새로운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